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라켓 종목이죠. 배드민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테니스와 동일하게 경기장 가운데에 네트를 설치해서 두 팀의 공간을 나누고 선수들이 라켓으로 공을 쳐서 네트를 넘겨 상대팀 공간으로 공을 보내는 종목입니다. 이때 배드민턴 경기에 쓰이는 공은 셔틀콕이라고 부르는데요. 베이스라고 부르는 몸체에 16개의 깃을 고정시켜서 만든 기구입니다. 다른 구기 종목처럼 동그란 모양의 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네요. 배드민턴도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가 있습니다. 한 팀의 선수가 한 명일 때에는 단식 경기라고 하고요. 두 명씩일 때는 복식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식 경기 중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성별이 다를 때는 혼합 복식이라고 부릅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자기 팀의 영역으로 넘어온 공이 땅에 한번 튀기고 나서 치는 것이 허용됐지만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땅에 닿기 전에 라켓으로 쳐서 바로 넘겨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트의 높이는 1.524m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배드민턴 경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도 역시 코트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코트의 모양부터 살펴볼까요? 배드민턴 코트에는 여기저기 선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한 모형으로 보이는데요. 각각의 라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와 수직으로 좌우에 그어져 있는 선이 사이드 라인인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이 복식 사이드 라인이고 조금 안쪽에 있는 선이 단식 사이드 라인입니다. 이 선들은 각각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의 코트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식 경기에서는 단식 사이드 라인까지가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식 경기에서는 복식 사이드 라인까지가 코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양쪽에 있는 사이드 라인 사이 정중앙에 있는 선은 센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코트의 좌우를 구분하는 선이죠. 이 라인은 주로 서브를 할 때 선수의 위치와 셔틀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네트와 평행하게 그어진 선을 볼까요? 먼저 네트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선은 쇼트 서비스 라인입니다. 이 선은 서브를 넣을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인데요. 뒤에 설명드릴 선들과 함께 서브 구역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경기장 양쪽 끝에 그어져 있는 선을 보겠습니다. 이 선은 단식 롱서비스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서 코트의 양쪽 끝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 경기에서는 서브를 넣을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식 경기에서는 단식 사이드 라인, 센터 라인, 쇼트 서비스 라인, 그리고 단식 롱 서비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안에 서브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복식 경기에서는 서브를 넣을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짧은데요. 이 구간을 설정하는 선이 바로 조금 앞에 있는 복식 롱서비스 라인입니다. 즉, 복식 경기에서는 복식 사이드 라인, 센터 라인, 쇼트 서비스 라인, 그리고 복식 롱서비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이 서비스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식 경기는 앞뒤가 길고 복식 경기는 좌우가 넓은 서브 구역에 셔틀콕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코트 위에서 배드민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셔틀콕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토스가 진행되는데요. 땅에 떨어진 셔틀콕의 베이스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팀의 선수는 서브권을 가지거나 코트의 위치를 선택할 권한을 가집니다.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한 이후에 남은 한 가지 권한은 상대 선수가 가집니다. 예를 들어 셔틀콕 토스에서 선택받은 팀이 서브권을 가져가는 것을 선택하면 다른 팀이 코트 위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서브할 팀이 결정되면 바로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앞서 배드민턴 코트를 설명드렸을 때 살펴본 것처럼 서브를 넣는 선수는 서브 구역 내에 위치한 채로 서브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브 구역은 좌우로 두 개씩 있는데 어디서 하면 될까요? 이건 서브를 넣는 팀이 서브를 넣는 시점에 몇 점의 점수를 얻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브를 하는 팀의 점수가 0점이거나 짝수면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고요. 홀수인 경우에는 왼쪽에서 서브를 합니다. 첫 서브를 할 때는 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서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첫 서브를 넣은 이후에는 점수를 얻는 팀이 서브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서브한 셔틀콕은 네트를 넘겨 상대 코트에 있는 서브 구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서브를 넣는 선수 기준으로 대각선에 위치한 구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서브를 받는 선수도 서브가 들어오는 구역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서브를 넣는다면 서브 넣는 선수의 왼쪽으로, 왼쪽에서 서브를 넣는다면 오른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식 경기의 경우에는 한 가지 규칙이 더 추가됩니다. 우선 복식 경기에서는 선수가 2명이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의 선수가 서브를 넣는데요. 먼저 경기를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가 서브를 넣고 연속해서 점수를 얻으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같은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그런데 서브를 하고 나서 실점하면 상대팀에게 서브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서브를 받아야 할 텐데 방금 서브를 했던 위치에 있는 선수는 서브를 받을 때 그 위치 그대로 서 있어야 하고 동료 선수는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서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팀 선수가 서브를 넣으면 반드시 서브가 들어오는 구역에 서 있는 선수가 셔틀콕을 받아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동료 선수가 셔틀콕을 치면 반칙으로 간주되어 상대팀에게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하다가 점수를 얻어서 서브권을 얻으면 그때의 점수를 기준으로 서브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이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규칙과는 별개로 서브를 넣는 스타일은 셔틀콕의 궤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셔틀콕을 높고 멀리 쳐서 롱 서비스 라인 근처로 보내는 롱 하이 서비스와 네트를 살짝 넘겨서 쇼트 서비스 라인 근처로 보내는 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스타일의 서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상대팀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배드민턴 경기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를 한 이후에 셔틀콕을 받아쳐서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요. 스트로크도 셔틀콕의 궤적에 따라 여러 스타일로 구분됩니다. 먼저 셔틀콕이 높고 길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코트 거의 끝부분으로 보내는 것을 하이 클리어라고 하고요. 반대로 네트 근처에서 셔틀콕을 살짝 넘겨서 네트 가까이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을 헤어핀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 스트로크를 혼합한 기술도 있는데요. 마치 하이 클리어를 칠 것처럼 하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빼서 가볍게 쳐서 셔틀콕이 상대팀 네트 앞에 살짝 떨어지게 만드는 드롭이라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했던 궤적으로 공을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이 있는 반면 셔틀콕을 아주 빠르게 보내서 받아치기 어렵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먼저 셔틀콕을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스매시, 지면과 평행하고 낮고 빠르게 날려보내는 드라이브, 그리고 네트 앞쪽에 떠있는 셔틀콕을 짧고 빠르게 내려치는 푸시 등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이렇게 서브와 스트로크를 반복하면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상대팀 코트 바닥에 공이 닿도록 만들면 점수를 얻지만 상대팀에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칙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칙으로는 라켓이나 선수의 신체로 네트를 건드리는 터치네트, 상대팀 코트로 넘기기 전에 셔틀콕을 2번 이상 건드리는 더블 콘택트, 라켓을 네트 위로 넘겨서 상대팀 코트 쪽에서 셔틀콕을 치는 오버네트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경기를 중단시키고 서브부터 다시 시작하는 네트가 있는데요. 서브를 할 때 2팀의 선수가 동시에 반칙을 한 경우, 셔틀콕이 네트 위에 걸려서 멈춘 경우, 외부에서 물체가 들어온 경우, 랠리 중에 셔틀콕의 깃털이 분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득점과 실점을 반복해서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는 21점을 먼저 얻는 팀이 하나의 세트에서 승리하는데요. 2팀이 모두 20점을 얻은 경우에는 듀스가 되고 이때부터는 2번 연속으로 이긴 팀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듀스 규정은 무한대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29대 29가 된 경우에는 단판 승부로 30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합니다. 한 세트가 끝나면 양 팀의 선수들은 코트를 교대하는데요. 경기가 3세트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팀이 11점을 얻었을 때 코트를 한 번 더 교대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경기는 2개의 세트를 승리하는 팀이 최종적으로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드민턴 경기 진행 방식과 서브, 스트로크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셔틀콕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셔틀콕은 다른 구기 종목과 다르게 베이스에 깃털이 달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게가 5g 정도로 아주 가볍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무게 덕분에 프로 선수들이 공을 치면 순간 최고 시속이 300km/h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KTX 기차가 달리는 속도와 맞먹는 속도죠. 그런데 선수들은 이렇게 빠른 공을 어떻게 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셔틀콕에 달려있는 깃털 덕분입니다. 깃털은 셔틀콕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받는 공기 저항을 증가시키는데요. 이러한 공기 저항 때문에 셔틀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출발한다고 해도 동그란 형태를 가진 공에 비해 금방 속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선수들이 친 셔틀콕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받아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배드민턴 종목의 특징과 규칙, 그리고 과학적 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트 사이에서 공을 주고받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테니스 종목과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각각의 스포츠가 가진 색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호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